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대 내내 한국 남자, 외국 남자와 연애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죠? 네, 이건 접니다. 저랑 안 닮았는데요. 무튼 저는 30대이고요. 30대 초반. 20대 내내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보고 오래 연애도 해보고 짧게 연애도 해보면서 나름 스스로는 연애에 대해서 뭔가 좀 깨우쳤다고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외국에 살고 있고요. 이거 비행기입니다. 외국에 산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중학교 때도 연애를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했었네요. 대학교 그 이후에도 계속 했었어요. 네, 무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 20대 내내 한국 남자, 외국 남자랑 연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외국 남자랑 연애한 거는 2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외국 사람들은 나라도 달랐거든요. 일반화를 시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 남자가 아닌 남자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한국 남자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는요. 엄청 다정해요. 물론 제가 여기 외국에 살면서 제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도 본인 여자친구 아내한테 굉장히 다정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도 특히 한국 남자들이 본인의 여자친구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한 편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해외에도 안 다정한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스윗하게 챙겨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그날이 언젠지를 기억해서 그때 더 챙겨준다던가, 아니면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어떤 한 분은 평상시와 같이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를 만나기 한 5분, 10분 전쯤에 조그마한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시는 엄청 다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 서양 사람이 아마 훨씬 더 스윗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 남자들이 정말 다정해요. 이거는 다른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외국 여자분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인 여자친구 외모에 관심이 많다. 좋게 말하면 관심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지적질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짝에 대해서도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반대로 한국 여자가 본인의 남자친구, 남편을 대할 때도 그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이 치마, 짧은 치마 입지 마, 짧은 바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를 본인이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저에 대한 그 외모를 항상 지적했었어요. 너는 왜 어떤 여자처럼 못 꾸미냐, 화장을 못하냐, 너는 왜 저런 큰 가방, 못생긴 가방을 메고 다니냐 라고 항상 지적질을 하셨죠. 반대로 저에게 한번 이런 헤어스타일 해보면 어때?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다, 너무 잘 어울린다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요. 좋으신 분들. 근데 반대로 외국 남자라고 적어야겠네요. 여기 외국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뭐를 입으라거나 옷이 왜 그러냐, 아니면 왜 가방을 이런 걸 맸냐 하는 지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뭘 입고 뭘 메고 하는 거는 다 나의 선택, 너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예요. 이거는 제가 연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온 환경, 가치관, 그리고 사소하게는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음악, 그런 걸 얘기하면서 웃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외국 남자랑 사귀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고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먹는 음식이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온 상태니까. 근데 저 아는 지인은 이 부분에 대한 문화차가 너무 커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요리도 같이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우리처럼 식사가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큰 걸림돌이랄까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영현의 체념 노래를 들어요. 아니면 포맨 노래를 들어. 아니면 딩고에 올라온 성시경이나 잔나비 아니면 임창정 노래를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 외국 남자와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노래 들었지. 고등학교 때 맞아, 그때 최고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 남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저의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질투도 많이 하고 그 남자 누구야? 왜 그 남자 만나는데? 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 부분은 한국 여자들도 똑같아요. 저 여자 누구야? 왜 저 여자 만나는데?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더 생겨나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 남자들은 연애할 때 이 부분을 딱히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외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무튼 서양의 경우 남자도 여자도 다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 남자 누구야? 저 남자 만나지 마. 넌 내 여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좋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말인즉슨 본인들도 본인의 이성 친구를 아무 때나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 짝꿍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만났던 어떤 금발머리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온 금발머리 남자친구.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를 저와 사귈 때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여자인 친구를 자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재우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소파도 없고 원룸이었었거든요. 딱 화장실, 주방이랑 그 방 하나 있는 그 거실 같은 방이랑 연결된 집 하나, 거기서 재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했었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제 주변의 남자인 친구들을 보면요, 여러분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 남자를 만날 때요. 왜냐면 어떤 특정 나라에서 온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당연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외국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3번째 여자친구라던가 아니면 4번째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외국 남자의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나랑 연애하는 건 좋은데 결혼하는 건 절대 싫어해요. 절대. 결혼은 절대 안 한대요. 너랑 연애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절대 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연애해서 연애 잘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순서들이. 그게 있어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한국 남자와 외국 남자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내가 20대 내내 한국 남자랑 외국 남자랑 연애하면서 느낀 점이 과연 뭐냐? 느낀 점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든, 한국 남자랑 연애를 하든 외국 남자랑 연애를 하든 혹은 한국 남자 안에서도 다른 성격의 남자랑 연애를 하든 내가 행복해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제 남자친구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 똑똑해야 한다, 다정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연애를 하다가 내가 만든 리스트에 적합하지 않아. 그럼 만나다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 철부지 없던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면 이 리스트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 성장 배경은 어떻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고 내가 심리적으로 강한 부분은 무엇이고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총 정리해 봤을 때 나는 언제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로 언제 불행함을 느끼고 불안정함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돈 많은 남자, 섬세한 남자, 똑똑한 남자, 좋은 대학 나온 남자, 이런 남자가 아니라 내 이 좋은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20대 내내 연애를 하면서 느낀 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왜 어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닮기 마련이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맞는 짝을 찾았는지 알고 싶다면 나에 대해
돌아보면 돼요.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만나든 한 달을 만나든 1년을 만나든 내 상대방에 따라서 나 스스로가 많이 변하게 돼요. 외모도 변하게 되고 성격, 가치관, 아니면 말하는 버릇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내가 좋은 짝을 만났는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하다면 지금 연애를 하면서 달라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정말 여러분은 좋은 짝을 만난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좋지 않은 짝을 만난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까 제가 20대 초반 때 되게 스윗한 분을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만나기 5분 전에 편지도 써주고 항상 저를 엄청 돌봐줬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제 가족들도 하는 말이, 어디 가서 저런 남자 절대 못 만난다, 너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30대 초반이 된 지금 되돌아봤을 때 주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도 저에게는 결코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무튼 한마디 하면, 이런 사람 어디 가서도 절대 못 만나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안 맞았냐?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항상 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나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비행기 같은데? 무튼 새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외국 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싶고 항상 이렇게 목표가 많았어요. 난 이거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참고로 저는 MBTI가 ENTJ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근데 그 스윗했던 분은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외국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뭐 어떤 공부를 더해서 결혼을 미루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남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랑 연애를 할 때마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세장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히 그분의 따뜻한 사랑,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자아 실현, 목표 달성과 같은 부분들은 전혀 채워지지가 않았죠. 이분이랑은 이제 거의 4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고요. 이제 지금의 짝이랑 이제 굳이 비교를 하면, 잠깐, 지금 제 짝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게, 제가 이 사랑학 개론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초, 중, 고, 대 그 이후에도 연애를 계속했었는데 연애가 너무 어려워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제 짝은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만나고 있었고, 이제 만나면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 연애에 대해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지금 제 짝이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제가 새 같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꿈도 많고 목표도 많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새. 근데 지금 제 짝은 새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날던, 어디에 잠깐 쉬던, 어디를 이렇게 막 여행하며 경험을 하든 항상 저를 그 위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꿈이 있거나 뭐 목표가 있으면 항상 저를 지원해줘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냐, 좋은 남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뭐 이분처럼 스윗한 점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스윗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반대로 엄청 짱구처럼 웃기고요.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뭐 사랑, 뭐 행복, 철학적인 주제에 관해서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랑 비교했을 땐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최고의 남자다. 왜냐면 이제 이 사람과 함께한 지도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변한 나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만족. 내 스스로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내가 당연히 내 스스로 자아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짱구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변한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금 30대 초반인 이 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최고의 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꼭 뭐 1시간, 2시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말 긴 기간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맞는 짝을 찾았는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변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외국 남자를 만났을 때도 어려움이나 다른 점을 극복하면서 연애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잘 아는데 막상 연애나 사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꼭 사랑학개론 구독하고 항상 보세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랑학개론 채널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경험 같은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